안녕하세요 여러분, 솔타로의 소유입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시러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제보받은 사연을 리딩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분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빨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1년 전쯤입니다. 운동 동호회에서 알게 되었고요.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하게도 크게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이렇다 할 만큼 특별한 것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갑작스레 파고드는 이 사람이 대체 뭐지? 원래 이렇게 친화력이 좋은가? 뭐야, 내 등 쳐먹으려고 이러는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너무 뜬금없이 들이댔거든요. 그냥 그렇게 가끔 만나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며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자주 찾는 편이었고요. 그런데 얼마 있다 그 친구는 같은 모임에서 다른 이성을 알게 되었고 그 뒤부터는 저에게 하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이때부터 좀 기미가 안 좋죠. 다른 사람을 알게 돼서 연락이 뜸해졌다. 계속 볼게요. 그 이유는 그 모임 자리에서 그 이성분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 사람이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적지 않게 상처도 받았고요. 다행히 그땐 저도 별 마음이 크지 않았고 그 애가 그리 진중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다시 연락이 오더군요. 그분과 헤어졌나 봐요. 그냥 그렇게 저는 이제 그 사람을 그냥 친구로 보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맨날 그리 붙어 다니다 보니 정분이 생기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러려고 다시 왔겠지요. 제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고민 많이 했다고. 그 사람한테 갔던 게 실수였다고. 그때 저는 연애를 안 한 지 오래됐었고 그 사람은 너무 가벼워 보여서 나도 그냥 가볍게 만나보지 뭐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참 열정적으로 잘했습니다. 거의 매일 보러 오고 같이 취미를 즐겼고 참 이런 사람도 다 있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안정적으로 돈을 벌지 못해서 데이트 비용은 거의 제가 냈고 그걸 별로 고맙게도 미안스럽게도 생각하지 않는 게 좀 뻔뻔하다 싶기도 했고요. 어느 날부터 당연하게 제가 계산하고 있자니 이러려고 저를 만나나 싶기도 했죠. 그래도 별 상관없었어요. 그 시간이 즐거웠고 행복했으니까요. 그렇게 약간의 찝찝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잘 만나던 중 사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시작부터 신뢰가 없던 관계, 그렇게 한 6개월쯤 만났습니다. 그 친구 본업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집중되던 관심과 연락이 확연히 줄어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분은 근데 멀티플레이가 안 되나 봐요. 다른 데 집중하면 다른 한 곳에는 좀 이렇게 집중을 또 못 하시는 그런 스타일 같거든요. 자, 계속 볼게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일하니까. 그러다 짬내서 보러 간 그날 2주 만에 만났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떴구나 싶어졌습니다. 그러다 그 식은 마음이 보여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했더니 자기 일 때문에 나를 못 챙기겠다며 그만 만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얼마 동안 서로 못 놓고 질질 끌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제 끊지를 못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만나는 내내 이 친구가 좀 못 믿었고 그리 좋은 남자가 아니라 생각을 했고 길게 만나봐야 나만 상처받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으로 정이 다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랑 헤어져 봤습니다. 끝을 안 본 연애라 그런가 놔지지가 않았습니다. 놔야 한다는 이성적 생각과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관계를 놓지 못하게 했겠죠. 그런데 그 뒤로 그 친구는 다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걸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그냥 그 사람을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다시 돌아오겠다며 저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뒤로 다른 여자를 또 만났더라고요. 자, 이쯤 되면 여기에서 원래 끝내야 되는데 그만큼 사연자분의 마음이 상대방 분에게 굉장히 많이 다가갔던 모습이 좀 보여지죠. 자, 두 번째 상처였습니다. 이건 아니라면 제가 놨지만 사실 마음이 안 끝난 터라 너무 야속하고 미웠습니다. 헤어진 남자한테 다시 제가 연락해서 너 돌아온다고 해놓고 딴 여자 생겼냐고 진상도 부렸네요.
근데 아니라고, 그냥 저한테 마음이 없어진 거라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그 애를 두고 그래 이 나쁜 자식아 하면서 돌아섰습니다. 거기서 끝났어야 하는데. 여기서 진짜 끝내셨어야 됐어요. 정말 딱 여기까지만 봐도 끝냈어야 했는데. 자, 계속 볼게요. 그 친구는 몇 개월 정도 그 여자와 사귀다가 저한테 다시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는 안 보겠다 했습니다. 헤어지고 정말 너무 힘들었고 몇 달 사이 신경을 얼마나 썼는지 강제 다이어트까지 하게 되었었어요. 거기에 심한 불면증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하고 연락 안 하겠다고 하더니 얼마 안 지나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다 사라지지 않던 때라 흔들렸습니다. 밀어내면서도 흔들렸어요. 그렇게 그 친구의 절절한 구애에 또 넘어가서 다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했어요. 믿음이 깨지면 이제 정말 끝이라고. 그 이후에도 그 성격이 어디 갈까요? 뭔가 찔리는 게 있으면 말을 돌려서 하고 그런 게 몇 번 있었지만 그래도 사소한 거짓말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근데 가장 행복했네요. 제 마음을 잡아두려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거든요. 같이 취미를 즐기고 여행도 하고 그 몇 개월이 참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도 잠시 그 친구는 다시 거짓말을 하고 불리한 건 돌려서 말하고 숨기는 것 같고 또다시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만날 때마다 핸드폰을 가지고 볼 때마다 불안감이 증폭되었고 결국 똑같이 마음이 떠났을 때 보인 그런 반응을 보고 나서야 나는 이제 못하겠어. 그래서 그만하자고 도망쳤습니다. 그게 아마 2월쯤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는 서로를 못 끊어내고 질질거리며 계속 간간히 연결되어 왔습니다. 제가 못 견디고 연락을 하다가 그 친구가 바쁘다며 또 연락이 뜸해졌다가 또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했다가 반복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왔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저를 못 놓겠다며 다른 여자는 없다며 우리가 안정되면 다시 만나자고 자기 일이 자리 잡히면 다시 만나자고 지금 다시 만났다 헤어지면 영원히 못 볼 것 같으니 꼭 그러자고 절절히 저와 또 약속해놓고 그 사이 다른 여자와 잠시 만난 것도 아니고 연애한 것도 아니고 뭐 즐겼다고 해야 할까요? 이상했어요. 지난달에도 연락이 왔었는데 다시 만나자고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 너무 시간 낭비 같다고 다시 만나서 끝까지 가보자고 그래서 여름 휴가도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되니 갑자기 또 시큰둥하는 반응에 이상해서 핸드폰을 보니까 잠깐 헤어져 있는 사이 또 여자를 만났더라고요. 자, 이분도 굉장한 능력자이신가 봐요. 진짜 여자가 어떻게 끊임없이 있죠. 참. 저에게 미안하다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저 없인 안 되겠다던 그 말을 하던 시기 그 사이에 알게 된 여자와 스킨십하고 자려고 했고 저에게 연락하기까지도 그 여자와 연락하다 유사 연애를 하고 있어 놓고 그 여자한테도 여죄를 남기고 제가 생각나서 정리가 되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곤 와 저와 휴가를 보낸 거였어요. 이젠 화도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 꼴을 보고도 제 마음이 접히질 않았습니다. 못 본 척하고 잘라낼까 싶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너 왜 다른 여자 있었으면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나 없으면 안 된다더니 뒤에서는 딴 여자 만나고 다니고 대체 어떻게 널 믿을 수 있겠냐고 따지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 아이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한테 나랑 있었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차단을 하라고 했죠. 그렇게 하겠다 하고 저희는 한동안 또 연락을 주고 받았어요. 제가 덫에 걸린 것 같았어요. 제가 제발 그만했으면 했습니다. 저 말들, 저 믿지도 못할 말들을 듣고 있는 게 속이 터지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편한 친구로 지나자고 했습니다. 그 친구도 동의를 했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연락을 안 하고 지내다 보니 또 같은 느낌이 왔습니다. 아, 여자가 또 생겼구나. 아니면 그 전 여자한테 또 다시 연락을 했구나. 아니었으면 보자고 했을 텐데. 제가 아는 그 친구는 꼭 그런 친구인데. 그래 잘됐다. 이 핑계로 너랑 연을 끊어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야겠다 싶어서 연락을 했어요. 내일 나 볼래?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기 너무 바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심증만 있던 게 확신이 됐어요. 그 취미, 저와 함께 하던 그 취미를
그 여자와 같이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속이 또 뒤집히더라고요. 저한테 모든 순간 거짓말이었어요. 밀어내면서도 갔다고 화내는 내 자신도 웃기고, 그때는 눈이 뒤집혀서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다 연락했지만 다 무시당했습니다. 여자한테도 문자했네요. 이렇게 찌질할 수가 없고 이렇게 질척일 수가 없는데 제가 이런 사람이 진짜 아닌데 저 친구한테만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너무 즐거웠던 추억이 많아서 그런 걸까? 아니면 그게 너라서 그런 걸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까? 너를 갖고 싶은 걸까? 다음날 이성을 찾고 드는 생각이, 그래, 내 마음이 상처받아서 이렇게 된 거야. 내 마음이 무엇인지 한 번만 확인해보고, 확인해봤는데도 그래도 너라면, 내가 널 사랑하는 거면 그땐 내가 널 찾아가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제가 미쳤나 싶었네요.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게 사랑인 거 아닐까? 지금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제야 끊어내겠다 싶으니 카톡방도 다 나가고 차단해버리자 하다가 쟤 저거 얼마 못 가서 나한테 또 연락할 거다. 분명 그럴 거다. 그런 생각이 들다가 그럼 연락하면 욕을 해줘야지 하다가 우리 마음 다 잡아서 다시 만나볼까 또 싶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락가락.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타로 리딩만 주구장창 듣고 분명 다시 만나도 저 사람 안 변하는 거 알고 나만 상처받을 거 알고 좋은 사람 아닌 것 알고 이 기억들 안 잊혀질 거 다 아는데 저는 언젠가 이 친구가 다시 돌아올 것 같고 제가 꼭 그걸 다시 받아줄 것만 같네요. 저는 결혼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처음으로 그 친구는 같이 살아도 재밌겠다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떤 사람과 미래를 그려봤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사랑인지 집착인지 저 사람이 내 인연인지 아닌지 판단도 안 되고 너무 괴롭습니다. 참 긴 이야기 서두 없이 했네요. 그냥 친구한테 얘기해봐야 욕만 하고 제 마음은 공감받지 못하니까 위로받지 못해서요. 저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두서없이 털어놨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랑 마주보고 하소연이라도 했으면 싶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건 뭘까요?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까?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어쩌면 만약 돌아온다면 그걸 받아주면 우린 앞으로 단단하게 관계가 이어질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사연자분이 궁금하신 건 좀 몇 가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적어봤는데 새로운 사람이 올까? 근데 오더라도 내가 이 사람만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올까? 또 하나는 이 사람을 다시 만나면 잘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 마음이 이번에는 진심일까?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연자분이 그냥 이거 줘도 말고 이도 줘도 말고 차단하고 그냥 인연을 끊어버릴까? 참 이런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원래는 사연이 더 길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연을 어느 정도 조금 편집을 해서 좀 말이 좀 이상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최대한 사연자분의 지금 현재 심정과 그분 상대방 분과의 그 진행 여부 그 사연들을 최대한 전해드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편집을 해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사연자분이 궁금한 거 위주로 한번 타로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싸웠다 붙었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리딩 들으시면서 조금씩 참고를 하셨으면 하네요. 자, 그럼 일단은 다른 거 다 빼고 지금 처음에 이 사람을 다시 만나면 잘 만날 수 있을까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연락이 온다면 그 마음이 진심일까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일까? 그리고 만나게 될까? 네, 우선은 상대방 분의 마음이 진심일까에 대해서 보면요. 지금 소드 카드가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소드 에이스 카드가 있고 하나는 소드
킹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펜타클 8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지금 장인이라는 카드가 나왔고 거기에 또 검이라는 카드가 나왔죠. 네, 이 검이 딱 봐도 거미 그물에 한번 잡히면 못 벗어나잖아요. 결국에 검이 먹이가 되거든요. 지금 이분이 그런데 또 웃긴 거는 소드 카드가 나왔다라는 건 언제라도 끝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은 마음이 여린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독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판단력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지금 사연자 분에게 하는 행동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뭐 우유부단하고 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기가 분명히 잘못한 걸 아는데도 다시 연락이 온다라는 건 그만큼 냉혈한이라는 거예요. 뭐 잘못을 했으면 사람이 좀 미안한 게 있고 다시 연락 못 하겠고 좀 이게 인간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분한테는 그런 게 전혀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냥 내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는 거고 네가 연락 안 받으면 많은 거고 근데 네가 받아줬잖아. 너는 내 이 거미줄에 갇혀 있잖아. 내가 너 그거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 있어.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진심이라고는 보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노력은 하겠죠, 분명히. 이 거미줄을 치려고 한다면은 계속 똑같은 걸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분명히 연락 오면 예전처럼 내가 잘못했어. 우린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우리는 잘 할 수 있는데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약간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연자분을 지금 상대방 분이 만나면 지금 보면은 뭔가 이렇게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이건 손해를 안 본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사연자분을 만나면 손해볼 것도 없고 어쨌든 받아주기 때문에 내가 연락을 해도 된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지금 뭐 자존심 상해도 내가 잘못했어. 좀 죽일 놈이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냥 지금 사연자분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만나면 그전처럼 또 똑같이 해주거든요. 의심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잠깐 내가 외로울 때 그 사람들과 꼭 끝나면 사연자분한테 다시 연락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연자분이.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끊어내질 못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있어요. 사연자분한테는 머무를 수 있는 집 같은 공간이고 나가면 그냥 떠돌이 생활하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대방 분도 그렇게 가벼운 만남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이 만나시게 되면 잘 만날 수 있을까? 자, 여기 컵 마더 카드, 컵 퀸 카드거든요. 이 카드는 지금 사연자분의 마음이라고 보면 돼요. 사연자분의 마음이 굉장히 커요. 내가 이 마음을 품고 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사연자분이 받아주기만 하면 이 관계는 그냥 똑같이 여기 자 소드 4번 카드 나왔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계속 똑같아요. 진전되는 건 없어요. 계속 좋았던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만나고 있는 동안에는 안 좋았던 게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좋았던 거. 너랑 만나면 조금 알콩달콩하고 재밌고 어쩌면 사연자분이 상대방 분에게 뭔가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뭐 즐거움을 얻는다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거를 조금 느끼시게 되는, 받으시게 되는. 그리고 또 사연자분이 오히려 과거에 연애를 하실 때 전 연인분들이 조금 지금 만나시는 그분과 좀 많이 달랐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왠지 좀 순수해 보이기도 하고 그냥 이 사람은 나한테 마음을 못 잡고 나이가 어려서 지금 마음을 못 잡고 있는 것 뿐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나한테 있을 텐데 지금 사연자분의 열정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온다고 하면 상황은 똑같아요. 그리고 그분도 여기 베리순 곧이라는 카드가 나와서 그분이 연락을 해오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도 이 열정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너무 깊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또 만나시기는 할 텐데 이게 그냥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카드는 휘둘리지 말라는 카드예요. 지금 사연자분은 꼭두각시라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타로가 제가 지금
다이렉트로 지금 뽑아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진짜 이 꼭두각시 그냥 상대방 분이 하는 대로 계속 끌려가고 있어요. 사연자분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놓고 싶었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연락을 했고 또 이렇게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사연자분은 지금 본인의 생각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반영되는 부분은 딱 하나, 이 사람이 좋으니까 내가 완벽하게 놓아주지 못하는 마음 하나만 반영이 되고 있고 지금 그 사람에게 굉장히 휘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팔을 움직여 그럼 팔 움직이고 다리 움직여 하면 다리 움직이고 있는 지금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질문하신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면 잘 만날 수 있을까? 잘 만나시지는 못해요. 그냥 그전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소드 4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그 마음이 진심일까? 이 사람이 사연자분을 싫어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조금 가치가 있다. 그리고 나에게 좀 이득이 있다라는 모습들이 보여서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상대방 그분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 사연자분이 거부를 해버리면 이분도 연락을 안 할 거예요. 아마도 다른 데 또 찾아가겠죠. 그런데 받아주시니까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손을 내밀고 있잖아요. 손을 내미니까 위에 왕관도 떨어지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사연자분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내 옆에 꽁꽁 널 묶어놓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 있잖아요. 약간 지금 거의 그 수준 단계이신 것 같아. 자,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끊어낼래도 끊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신 분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이 상태로 보여지시는데, 자, 과연 이번에는 차단을 해버리고 만약에 아예 연락을 안 받는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사연자분이 이거 자, 보세요. 사연자분이 이거 마지막에 열어볼게요. 사연자분이 차갑게 굴어요. 여사제 카드잖아요. 이거는 마음을 숨긴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숨기고 내가 진짜 독해졌다. 내가 진짜 너를 끊어낼 거야 하면서 차갑게 행동을 하신다면 완즈, 킹 카드가 나왔어요. 거기다가 저지먼트, 이 카드까지 나왔다라는 거. 본인이 안달이 난다라는 거죠. 자, 차단하고 연락을 끊어버리셔야 되는 게 확실하게 맞는 거예요. 저지먼트 카드가 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완즈 킹 카드, 열정의 왕이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때는 이제 안달나는 거죠. 얘가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절대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이분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시면서 사연자분에게 정이라는 게 붙었어요. 아예 싫은 사람한테서 아무리 자기가 이득이 된다고 해도 붙어서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사연자분에게 계속 뭐 내가 미쳤어, 이랬어 하면서 연락이 온다라는 건 두 분에게는 어떤 정말 내면적으로든 외면적으로는 어떤 맞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연락을 끊으셔야지 사연자분에게 좀 더 안달복달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자, 마지막 카드. 와,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세요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로맨틱 제스처. 오히려 사연자분이 연락 안 하고 끊어버리고 차단해버리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찾아오든지 뭘 하든지 뭐 메시지로 주구장창 뭘 보내든지 막 전화를 막 몇 개씩 해놓던지 그런 걸 보인다라는 거죠. 왜냐면 나의 안식처가 사라져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연자분은 그분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나 이제 네 연락 안 받을 거야.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연락 끊으시는 거야. 와도 끊어버리고, 카톡도 오면은 만약에 궁금해서 읽으실 거잖아요. 읽고 그냥 씹어버리시든가 아싸리 읽지 말고 차단을 해버리시든가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완벽하게 지금 사연자분의 마음을 속였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중간에 2, 3일 있다가 또 연락하고 또 연락 받아주고 뭐 한 문장이라고 해도 그래? 아니? 어떤 답장도 없으셔야 돼요. 그렇게 차갑게 하셨을 때 상대방의 열정이 다시금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에 옮긴다라는 거예요.
또 뭐 질질 매든 또 엄살을 부리시든 뭘 하든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막 질질 끌었어. 그럴 때 지금 사연자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나 뽑아볼게요. 자, 여왕제 카드 나왔습니다. 갑이 되셔야 돼요. 사연자분이 그냥 연락 오든지 말든지 계속 무시해야 돼요. 이게 뭐 한 주, 2주 이렇게 돼서 아까 사연에서도 나왔잖아요. 뭐 한 달 정도도 연락을 안 하신 적이 있었는데 다시 와도 그 똑같은 모양새라고 했잖아요. 그 때문에 진짜 이분하고는 진짜 연을 아예 차단을 해버리고 연을 끊어내시든가 아니면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왕제, 나는 너 없어도 돼. 이런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이래서 이렇게 마음이 좀 남아서 저기 했는데, 야, 나 됐어. 너의 못된 행동들, 너 그 말 같지도 않은 거 내가 그동안 다 받아줬는데, 난 아니야. 이젠 아니야. 이렇게 단호하게 끊어내셔야 돼요. 진짜 굉장히 일관성 있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 차단하고 인연을 끊어버려야 될까요? 이 말은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끊으셔야 돼요. 그냥 정말 어중간한 게 끊는 것도 안 되고 이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영악한데. 아까 소드 킹 카드가 나왔잖아요. 상대방 분 카드로. 이분이 굉장히 영약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연자분의 머리 꼭대기에 가 있다고 보면 돼요.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마음이 흔들리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약해지시면 안 되고요. 과연 그리고 지금 사연자분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연자분, 저는 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셔서 새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헌신적인 분이신데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원래는 그냥 끊어버려야 돼요. 진짜 뭐 그런 게 있어. 왔다 갔다. 무슨 철새도 아니고. 자, 차례대로 볼게요. 자, 소드. 자, 소드. 월드 완성이라는 카드 나왔고요. 벽. 자, 문 밖으로. 어머! 여기까지 아직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보세요. 일단은 지금 월드 카드가 마무리로 나왔어요. 완성이라는 카드가 나왔고 여기 가운데에 그쵸. 새로운 인연을 지금 만나시기에는 본인의 마음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소드, 선 카드 그리고 소드 에이스 카드가 나왔어요.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기가 힘드실 거예요. 마음이 가더라도 이 사람도 또 그런 인간 아닐까? 내가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어떤 결단을 내리실 일이 생겨요. 이 칼로 딱 도려내는 전 연인분, 지금 그 상대방 분을 끝낼 수 있는 그런 분이 나타날 수 있다. 끝을 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거기다가 힐링이라는 카드가 나왔죠, 여기에. 거기다 또 하트 모양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트 모양이 반밖에 안 그려졌죠. 이거는 이걸로 같이 보시면 돼요. 마음이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기는 하지만 사연자분이 100% 마음을 못 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부터 14번까지 다 이어가야지. 그래야만이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어쩌면 짝사랑으로만 끝날 수도 있을 그런 상황도 올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 보면 문이 닫혀 있죠.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나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야, 내가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지금 그 전 남친분이 다른 여자한테 막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난다라는 건 그만큼 다른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다라는 건데 그렇게 인기남이 그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사연자분한테 오잖아요. 그만큼 사연자분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만나서 이쁜 사랑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경고라는 지금 그 사인이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카드가 나왔듯이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런 사람을 좀 걸러내는 눈을 좀 길러내라는 거예요. 지금 한번 이렇게 호되게 당했는데 그 다음에 또 그런 사람을 만난다라는 건 그때는 잠깐 연애를 쉬시는 것도 좋거든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는 시기에는 차라리 연애를 잠깐 쉬시고 마음의 재정비를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사연자분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실 거예요. 이 전 남친을 도려낼 수 있는 인연이 오시기는 해요. 그래서 그 아픈 과거들을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오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정말 일부러라도 그냥 다른 사람도 더 만나려고 노력을 하시고, 다른 사람하고 더 소통하려고 하시고, 이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인지를 하셔야 돼요. 왜? 또 한편으로는 이 말을 해드리고 싶은 게, 아니 그렇게 많은 여자를 만났는데 도대체 거기에 정착을 못하고 왜 까이고 오냐 이거예요. 그럼 그만큼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을 진득하게 만날 수 없는 조건이 되어 있는 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남자를 사연자분이 계속 끌고 가면 뭐 할 거예요. 무슨 철새도 아니고 때 되면 나가고 때 되면 들어오고, 그런 분 옆에 둬봤자 사연자분이 행복할 일이 1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연자분이 언제쯤 새로운 사랑이 들어올지까지 한번 봐드릴게요. 자, 3개월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당장은 힘드신 부분이에요. 네, 데스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사연자분이 당장에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배신감이 느껴요. 이미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이렇게 받았는데 당장에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어지간한 사람한테 눈이 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3개월째 가서 데스카드가 나왔어요. 이 모든 게 다 끝나야 돼요. 사연자분이 확실하게 그 사람을 차단을 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서 흔들리지 않을 자신감이 생기셔야 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셔야만이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데스카드는 윤회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려요.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완벽하게 끝이 나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할 때 이런 말을 해드려요. 제가 예전에 어떤 동거를 하고 계시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상담을 하셨는데, 집에 있는 그 사람을 내보내라. 그 사람을 내보내야, 아니, 집에는 있지만 우리는 연인 같지가 않다. 그래서 나는 다른 남자 만나도 얘는 신경을 안 쓴다. 그래서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요. 분명히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 그러면 그 기운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가 없다. 왜? 이 문 안에, 이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방해꾼이, 그 기운이라는 방해 기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좋은 기운이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남친을 내쫓았대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한테 다시 왔어요. 그 새로 생긴 인연분하고. 그리고 정말 거짓말 1도 없이 지금 현재 그 새로 만나신 분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해드리는 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연자분도 마찬가지예요. 끊어낼 때 누군가 확실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자꾸 비교가 되고, 자꾸 그 전 사람이 생각이 나서 지금 오로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를 못해요. 그걸 상대방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그 기운이 상대방한테도 오로지 느껴진다라는 건요.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온전히 이 마음을 다 열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 뭔가 어떤 사연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 분도 당연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에게 마음을 100% 다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에게 100% 마음을 주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사연자분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런 비슷한 상황에 계신 시청자분들도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이 떠나고 이 사람하고 끝난다고 해서 새로운 사랑이 절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남자는 많아요. 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사람 만나기가 힘들다고 해도 이런 이상한 사람을 내 옆에 두느니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게 나아요. 조금 외로운 게 나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감정 소비하고 있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나를 좀 발전시키고, 차라리 그 시간에 정말 팩이라도 하나 더 하고, 스트레칭이라도 한 번 더 하고, 책이라도 한 장 더 넘기고, 그래서 나를 좀 더 발전시켜서 이런 이 사람들은 좀 걸러낼 수 있는 눈을 좀 기르시는 게 오히려 훨씬 여러분들 삶에 앞으로 다가올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부디 사연자분 제 영상을 보시고 좀 마음이
좀 많이 잡히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드네요. 그럼 사연자분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이 3개월까지 가지 마시고 이 아픈 마음 충분히 이해돼요. 이 배신감, 이 배신자 카드잖아요. 이 배신감 드는 마음 알겠지만 이 마음을 빨리 떨쳐내시고 아, 이런 놈 말고 좋은 놈도 있잖아요. 좋은 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1년, 2년씩 만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사연자분이 요번에 좀 재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 그래, 좋은 경험 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사람을 받아도 현찬을 파네. 내가 이런 애한테 끌려다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게 억울해서라도 사연자분 진짜 좋은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꼭 사연자분 좋은 인연분 만나셔서 이쁜 사랑 하시길 꼭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 전 또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사랑합니다.